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2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편에서는 고참봉의 서얼 고이철이 세상을 돌면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왔습니다. 주자학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왕의 권위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백성들과 유리된 유학은 공론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또 천주학을 믿는 외삼촌을 만났을 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난리가 나든지 말든지 오직 천주학의 신도가 되어 천국만 가면 된다는 논리에 기가 막혀 하죠. 요지경 속에서 역사의 큰 흐름을 느끼는 고이철을 따라 이야기 속으로 갑니다. 제2권 칼노래. 만호가 동학도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라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디딜방아 때문에 만호가 노발대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싶었다. 그렇다면 이미 큰 탈은 난 것이었다. 홍순서, 지역보, 이공비는 어디로 몸을 피했을까? 보은을 갔다가 온 뒤로 셋이서 함께 행동을 하고 있을까? 천혜사는 더 묻지 않았다. 빙긋 웃으면서 웃골목 쪽으로 몸을 돌렸다. 외상 한 사람 아직 잠봉 어른한테 있쟁? 그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천혜산의 얼굴을 쏘아보기만 했다. 천혜산은 코를 찡긋하면서 홍순서, 지역부, 이공빈, 그놈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렁. 천혜사는 수졸들을 끌고 웃골목으로 들어섰다. 고참봉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고이철은 짐승 같은 놈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슬펐다. 뒤에 따라가는 동임 김동수가 어색스러워하면서 그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참말로 이 노릇도 못해 먹겠구먼. 김동수는 한 손으로 뒤통수를 쓸었다. 고이철은 그들의 뒷모습을 쏘아보았다. 그는 홍순서나 지역보나 이공빈이 바다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낚시를 갔을 터이다. 그들을 만나러 바다로 나갈까? 낮에 만나는 것은 좋지 않다. 홍순서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밭이 울창했다. 그 대숲의 그림자가 마당을 덮고 있었다. 호리호리한 순실이의 가무잡잡한 얼굴과 까만 눈망울이 눈앞에 보이는 듯 싶었다. 한참 만에 그는 이우암을 생각해냈다. 이우암은 아직 곤장 맞은 자리가 덜 나았을 터이다. 자기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이우암의 집으로 갔다. 두레를 일으키는 데에 이우암을 앞장 세워야 한다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이우암의 집 뒷돌에는 순한예가 혼자 앉아 흥얼거리고 있었다. 순한예의 허리에는 새끼줄이 묶여 있었다. 그 새끼줄 끄트머리가 기둥나무에 매여 있었다. 고이철은 그의 집 대문 앞에서 얼씬거리던 달섬을 떠올렸다. 순한예의 머리에는 부스럼이 돋아 있었다. 눌눌한 코가 나와 있었다. 그 아이의 머리 위에 파리들이 잉잉거렸다. 대돌 한쪽에 이우암에 거신 듯한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이우암은 거정문 달린 방 안에 누워
멀거니 뜬 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고이철은 거정문을 들치고 이우암을 보았다. 이우암은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고이철이 그를 부르려다가 말았다.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두컴컴한 방 안의 퀴퀴한 공기를 들이켜기만 했다. 이윽고 이우암이 몸을 일으켰다. 풀어진 고름을 잡아매고 밖으로 나갔다. 고이철이 그를 뒤따랐다. 순한예가 이우암을 따라 나서려고 몸을 일으켰다. 허리와 기둥에 묶인 새끼줄이 캥기었다. 이우암이 달섬을 찾느라고 골목길 쪽과 집 모퉁이를 두리번거렸다. 순한예가 흥얼거리면서 마당 한가운데로 나서려고 했다. 캥긴 새끼줄을 뜯어내려고 몸을 외틀기도 하고 한 손으로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우암은 애처로운 눈길로 순한예를 보았다. 순한예의 눈길과 이우암의 눈길이 마주쳤다. 순한예가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발버둥을 쳤다. 울음소리가 드높아졌다. 악을 써댔다. 수수깡 울타리의 그늘이 거먹게 마당 가장자리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이우암은 순한예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립을 나섰다. 대기는 투명했다. 이우암은 한쪽 다리를 조금씩 절름거렸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다. 그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으로 갔다. 풀밭에 앉았다. 파도 소리가 기어 올라왔다. 바다에는 낚시질하는 배 연암은 척이 떠 있었다. 썰물이 져 있었다. 갯벌밭에는 아낙네들이 조개를 파고 있었다. 문어를 잡고 있는 아낙들도 있었다. 나는 요즘 묘한 여우 한 마리한테 홀려있어. 그 여우가 내 간을 이미 다 뽑아가 버렸어. 이우암이 말했다. 고이철은 배가 고팠다. 무엇을 좀 먹고 나올 것을 그랬다. 이우암도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점심때가 기울었다. 이우암이 말을 이었다. 여느 때와 달리 이우암은 말을 쉽사리 내뱉고 있었다. 진즉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어디를 그렇게 오래 싸다니다가 왔어? 아주 안 들어와 버릴 줄 알았어. 형 안 들어오면 누구한테 이 말을 할까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 무예 스님이 오셨는데 그 스님한테도 못하고 말았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우암은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흥분해 있었다. 거칠게 출렁거리는 바다가 그 흥분을 북돋았다. 사람 옷 입는 여우 말이여. 억부한테 죄를 많이 짓고 있어.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 여우 아니고는 세상 살맛이 나지를 않아. 나도 이우암처럼 그런 여우한테 송두리째 넋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그의 속에는 이우암 같은 불이 담겨 있지 않았다. 상대 쪽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건 그냥 불인걸이 되어 돌진하는 적극성이 없었다. 고이철은 재빨리 그러한 스스로를 그럴듯하게 합리화시켜 놓기부터 하고 있었다.
시방이 어떤 때인데 한 여인네한테 미쳐있는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함이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눈치채고 나룻머리 꼬시리한테 사성을 이미 보냈어. 날바지도 갔어. 며칠 안 남았구먼. 꼬시리가 나한테 시집을 온다고 환장을 한 모양이요. 안 돼. 억보 각시 별님이 그 여우가 꼬시리에 얻어들여도 나를 놓칠 수 없다고 했어. 어디론가 멀리 도망을 가자는 것이요. 나 여태 숱하게 생각을 했어.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구만.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계시기는 하는지. 살아계시면 거기 가서 뭘 하고 사나? 그 여우 데리고. 고이철은 이유함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네의 문제는 제쳐두었다.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로서는 아버지가 죽이고 싶은 대상이었다. 추하고 이기적인 수컷 한 마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의 유일한 안식처인 어머니를 검은 늪 속에 빠뜨려 놓은 거대한 벽이었다. 그로서는 그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유함의 형 이바우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물론 이바우는 삐뚤어져 있었다. 그토록 비굴할 수가 없었다. 참봉과 만우한테 빌부터 살고 있었다. 그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려 들었다. 이바우는 이유함과 형제이면서 어쩌면 그렇듯 판이할 수 있을까? 이바우는 불행한 남자였다. 그는 언젠가 고이철에게 울분을 토했다. 자기의 불행을 모두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성을 갈아버리고 싶다고 했다. 고이철은 찾아갈 아버지가 있는 이유함이 부러웠다. 이유함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대한 산이었다. 이유함이 그 아버지를 찾아갈 때 그도 함께 따라가고 싶었다. 이유함의 아버지와 비슷한 어떤 한 아버지의 모습을 상정해 놓고 그 상정된 한 아버지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고 싶었다. 그 어떤 한 아버지의 모습이 쉽사리 상정되지 않았다. 그것이 자기의 불행이라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고이철의 속에 든 악귀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행운을 만나는 게 싫었다. 행운을 만나 즐거워하는 그들이 미웠다. 이유함이 지역보의 각시 별림이를 도둑질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가슴까지 저릴 정도였다. 머지않아 지역보와 이유함이 동시에 파멸을 맛보게 될 것이 아닌가. 둘이 이 모래밭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고 피투성이가 될 것 아닌가. 그래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치고 받고 찌르고 찔리고 하는 싸움을 한번 해보아라. 고이철은 혀를 깨물었다. 자기의 생각을 꾸짖으면서 그는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억보 각시를 자네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다가는 둘이가 다 파멸하게 되네. 고이철은 모래톱에서 제주를 넘는 파도의 허연 거품을 보면서 말했다. 별림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죄받을 짓이야. 억보가 얼마나 이를 갈겠는가. 억보가 이를 갈도록 만들어 놓고 별림이하고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가?
고이철은 뻔한 결론을 말해주었다. 고실이 참 좋은 교수다. 나도 한번 봤지. 활달하고 툭 트이고 상냥하고 살림 잘하고 아들딸 잘 낳을 것이로구만. 이유암은 무뚝뚝하게 대들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어? 고이철은 입을 다물었다. 그럼 나한테서 어떤 말을 기대했더란 말인가? 지역보가 칼을 갈든지 이를 갈든지 상관 말고 별림이를 데리고 멀리 튀라고 말할 줄 알았더란 말인가? 이유암은 문어를 잡고 있는 안악들 한 무리를 내려다보았다. 노루목은 짝귀 산기슭 끝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아스라하게 뻗어나간 좁장한 검은 바위줄기였다. 그 바위에는 해초들이 돋아 있었다. 해초들 속에는 고동이나 소라나 말미잘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삿갓 조개들이 붙어 있고 개와 새우들이 기어다녔다. 노루목 끝에 문어잡이 안악들은 물속에 아랫몸을 담그고 서 있었다. 그 황새같이 물속에 서 있는 안악들을 보면서 이유암은 별림이를 생각했다. 별림이를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지역보가 그녀를 구림 친정에다가 끌어다 놓은 것이었다. 당장 구림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억보각시 잊어라. 고이철은 문어잡이 안악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안악들 속에 어쩌면 홍순실과 그녀의 어머니가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유암은 문어잡이 안악들을 멀거니 보고만 있었다. 고이철은 다시 한번 무뚝뚝하게 말을 했다. 별림인지 억보각시인지 그 여인네 아주 싹 잊어버려라. 꼬실이 데려다가 잘 살아버리면 별림이를 잊게 될 것이여. 꼬실이가 넉넉하게 별림이를 잊을 수 있도록 잘할 것이로구만. 별림이도 자네가 꼬실이하고 살게 되면 생각을 바꿀 것이고. 고이철은 이유암이 싫어할 말들만 골라서 내뱉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고이철의 머릿속에 별림이의 얼굴이 그려졌다. 그도 한동안은 별림이한테 넋이 빠져 있었다. 골목길에서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마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곤 했다. 종들을 시켜서 그 여자를 납치해 들여다가 간단히 범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별림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모두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역보가 어느 날 문득 죽어 없어지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자기가 홍순실이한테 넋을 모두 빼줄 만큼 미쳐버리지 못하는 까닭이 그 별림이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별림이는 요괴 같은 여인네다. 여러 남정네들을 흘려놓았다. 나는 그 여자의 유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홍순실이한테 넋을 빼앗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 홍순실과 나와의 만남은 판 박아놓은 운명줄이고 어찌할 수 없는 당이어야 한다. 해가 저물었을 때 고이철은 이유암에게 마을로 들어가자고 말을 했다. 이유암은 못 들은 채 했다. 문어잡이 안악들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는 이유암이 옆에 앉아 있다가 홍순실을 한번 보고 싶었지만 그냥 몸을 일으켰다.
호랑이를 업은 종들. 고이철이 마을로 들어간 뒤에 이유함은 고참봉집의 종들 셋을 만났다. 고참봉의 종들은 내덕도 안에서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덕도 사람들 알기를 개나 돼지보다 우습게 알았다. 그들은 썰물 때에 해변을 돌면서 어염새를 거두었다. 고기잡이들한테는 고기를 거두고 조개잡이 안악들한테서는 조개를 거두고 해초 뜯는 사람들한테서는 해초를 거두었다. 소금 굽는 이들한테서는 소금을 거두고 문어나 낙지잡이 안악들한테서는 또 그것들을 거두었다. 말이 좋아 어염새였다. 그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다. 또한 듣기 좋게 거둔다고 할 뿐이었다. 종들은 사람들한테 강탈을 하곤 하는 것이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어염새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염새 거두는 사람이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종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욕을 퍼붓기도 했었다. 종들은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고참봉에게 일러 바쳤다. 고참봉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말썽 부리는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했다. 잡아들인 말썽꾼들을 광에 가두고 주리를 틀게 하고 곤장을 치게 하기도 했다. 그 곤장을 치고 주리를 트는 일을 천둥벌거숭이 같은 종들이 한 것이었다. 그래도 뻗받는 사람은 관하로 넘겨버렸다. 고참봉 종들이 찢어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근동 사람들은 아른 채 하려 하지 않았다. 똥이 무서워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치운다는 투였다. 종들이 지나가도 그들을 거들떠 보려 하지 않았다. 기껏 잡은 조개나 고기를 그들이 자기 것인 양 집어가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고운 얼굴을 만들어 보이고 웃음을 지어 보임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려드는 축들도 생겼다. 고참봉의 종들은 모두 8이었다. 새파랗게 젊은 영산이는 고참봉의 큰아들 고일평을 따라 회령진에 나가고 늙은 것들 둘은 산에 가고 젊은 것들 둘은 집일을 하고 다른 젊은 것들 셋이 바다로 나온 것이었다. 그 셋은 으스대면서 바닷가를 휘돌아 다녔다. 고참봉의 종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호젓한 곳에 안악들만 모여 있으면 함부로 회롱을 하기도 했다. 안악들이 잡은 낙지나 문어나 전복이나 소라 같은 것들을 거두는 것은 2차적인 것이었다. 그 안악들이 그것을 잡기 위하여 어깨와 다리통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눈요기부터 했다. 다가가서는 슬쩍 엉덩이를 툭 치기도 하는 것이었다. 호젓한 곳에서 마주치면 손목을 잡아보기도 하는 것이었다. 과부들이 해 저물녘에 갯것을 해가지고 앞산 잔등을 넘어가다가 그 종들한테 손목을 끌려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나돌 지경이었다. 그래도 그 종놈들을 엄하게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 얼마 전부터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양반들이 거느리던 종들을 속양해 주었다는 소문들이 흘러 들어오곤 하였다. 고참봉은 자기의 종들을 면천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집의 종들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네 상전을 업고 근동의 사람들을 떡 주무르듯 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저런 처죽을 것들. 숲 사이로 그들을 내려다보던 이유암은 몸을 일으켰다. 고참봉의 종들 셋은 노루묵을 향해 가고 있었다. 거기에서 안악들이 문어를 잡고들 있었다. 문어잡이 안악들 옆으로 남정네들이 다가가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었다. 안악들이 문어를 잡기 위하여 사타구니가 거의 드러날 만큼 치마와 속옷을 걷어올려 허리에 묶은 채 물속에 아랫도리를 담그고 저고리 소매 하나를 빼고 한쪽 어깨를 하얗게 드러내는 까닭이었다. 고참봉의 종들은 어염새를 거둔다는 핑계를 대고 거침없이 그 노루목 끝으로 가고 있었다. 물속에 아랫목을 담그고 있는 안악들이 다가오는 종들을 향해 무엇라고 소리를 질렀다. 돌아가라는 손짓을 했다. 종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위 위에 놓인 바구니들을 뒤지고 다녔다. 종 하나는 망태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다른 둘은 구럭을 짊어지고 있었다. 하나는 똥똥한 데다가 작달막했고 다른 하나는 호리호리했고 또 다른 하나는 미륵처럼 덩치가 컸다. 이유암은 그들을 쫓아 내려갈까 어쩔까 하고 망설였다. 그들에게 안악들을 희롱하지 못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실랑이질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터였다. 그들을 들어 엎어 놓은 것쯤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 다음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들은 그 일을 고참봉에게 고자질할 터이다. 고참봉은 그들을 잡아들이라고 할 것이고 종들은 그를 잡아다가 보복을 할 것이다. 잡아들이려고 오는 종들을 다시 들어 엎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군관청 수군들에게 발구하여 물고를 내려고 들 터이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산그늘이 거먹게 바다를 덮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검푸른 파도가 노루목을 두들겼다. 갈매기들이 물러올 위를 선회했다. 문어잡이 안악들이 하나씩 둘씩 물 밖으로 나왔다. 물이 얕은 곳으로 나오면서 안악들은 걷어 올렸던 치맛자락과 속옷을 밑으로 내려 드러난 맨살을 덮었다. 고참봉의 종들이 가까이 있으므로 안악들은 옷자락이 젖은 것을 상관하지 않고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맛자락을 풀어내렸다. 종들은 물속에서 나오는 안악들 옆으로 다가갔다. 안악들이 그들을 피했다. 옆구리에 낀 바구니의 속갯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몸을 외틀기도 하고 바구니를 가슴 속에 묻어 감추려 하기도 했다. 종들은 안악들의 팔을 잡아 젖히면서 바구니를 낚고챘다. 그 속에 들어있는 문어나 낙지들을 빼앗았다. 한 안악이 자기의 바구니에서 문어 한 마리를 집어내가는 종의 손목을 잡았다. 빼앗긴 것을 되빼앗으려 했다. 실랑이질이 벌어졌다. 종은 되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손을 허공으로 높이 쳐들었다. 낙지 빼앗긴 안악이 그것을 빼앗아간 종에게 덤벼들었다. 종이 몸을 피하면서 그 안악을 걷어 밀었다. 떠밀린 안악이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안악은 막둥이네 어머니였다.
순실이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주었다. 이우암은 두 주먹을 부르짖었다. 종들이 빼앗아간 것들을 모두 되빼앗아 아낙네들한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로는 종들이 그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닥달을 해주리라 했다. 별님이가 구림으로 가고 난 뒤 그의 주먹 끝은 자꾸 근질거리곤 했다. 문어와 낙지들을 빼앗긴 안악들이 종들을 향해 악다구니를 썼다.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아련히 들려왔다. 햇사고 빠진 종놈의 새끼들! 천대 만대까지 대대로 종노릇만 해퍼먹다가 자자손손 불지옥에 나가고 뱀지옥에나 떨어지거라! 이것은 막둥이네의 말이었다. 전등 넘어가다가 다리 뼈나 꽉꽉 부러져 깨져버려라! 순실이네 어머니는 숨가쁜 소리로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그 문어 삶아 먹고 내 종을 앓다가 피를 5덩이만 쏟고 죽어라. 물오린의 어머니는 악을 써댔다. 고참봉의 종들은 자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어대는 안악들을 뒤에 둔 채 자기들의 노획물들을 오달져 하면서 작기 연안 쪽으로 걸어왔다. 징치. 종들이 오고 있는 길목을 이우암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막아섰다. 그들을 모두 휘둘러 엎어놓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 종들을 그렇게 징치하고 나면 고참봉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끌어들일지도 모른다. 그러기 전에 형 바우가 먼저 그를 죽이려고 들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다. 모래밭이 너무 광활하다 싶었다. 한 놈을 들어 엎어놓고 나면 다른 두 놈이 달아나 버릴 것이라고 생각됐다. 좀 더 비좁은 골목에서 그들과 맞닥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망치지 못할 어떤 곳에서 그들을 잡아 족쳐야 한다. 앞산 잔등 밑에 골짜기 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우암은 몸을 돌렸다. 앞산 잔등 밑에 골짜기 길을 향해 달렸다. 넛바우 연안의 모래밭을 건너가는데 그 연안 선착장으로 거룻배 2척이 들어오고 있었다. 한 척에 2사람씩이 타고 있었다. 그 배 위에서 누군가가 그를 향해 무엇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 싶었다. 그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의 머리에는 오직 고참봉의 종들을 비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혼쭐을 내주겠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그는 제 위쪽을 향해 뻗은 자드락길로 들어섰다. 굵은 소나무들이 빽빽했다. 숲에 들어서면 겨우 하늘만 보일 뿐이었다. 여남은 걸음 올라가다가 소나무 숲 속에 몸을 숨겼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흔들었다. 솔바람 소리가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다. 종들이 넛바우 연한 모퉁이를 바쁘게 돌아왔다. 그들은 도망쳐 오고 있었다. 뒤쪽을 흘끗거렸다. 아까 선착장으로 들어서던 그 배에 누구누구가 타고 있었는데 저 종들이 저렇게 도망쳐 오고 있을까? 그렇다 하고 이우암은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홍순서, 이공빈, 지역보가 낚시질을 갔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우암은 숲 사이로 종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고참복내 종들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평산이, 악산이, 금산이었다. 평산이는 보통의 키에 몸이 실팍하고 그중 나이가 많았다. 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음흉스러웠다. 여느 때는 늘 바보스러운 척하였다. 그렇지만 행동거지를 경망하게 하지 않으면서 재빨리 눈치를 살피고 상대의 속마음을 읽곤 했다. 이런 때에 평산이의 눈은 맹수의 눈처럼 빛나곤 했다. 악산이는 호리호리하면서 똑똑하고 야무졌다. 얼굴도 예쁘장했고 약삭 발랐다. 도둑글도 읽었다. 금산이는 미륵처럼 덩치가 크고 힘이 셀 뿐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웠다. 모든 일은 악산이가 주도했다. 평산이와 금산이는 악산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 뿐이었다. 어떤 중대한 일 앞에서는 평산이가 오히려 악산이를 은밀하게 뒷조종하곤 했다. 그 종들이 자들앞길로 들어섰을 때 이유암은 숨겼던 몸을 드러냈다.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 앞에 한 손을 내밀었다. 종들 셋은 멈칫했다. 이유암의 얼굴을 한동안 보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눈길을 마주쳤다. 그들은 당황했다. 숨을 가쁘게 쉬고들 있었다. 그들은 이유암이 힘이 셀 뿐 아니라 몸이 날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셋이서 함께 덤벼도 당해낼 수 없는 상대라는 것도 알았다. 평산이는 건드리면 죽는 신용을 하는 곤충처럼 고개를 떨어뜨렸다. 금산이는 금시의 얼굴빛이 변했다. 악산이가 뒤를 흘끗 돌아보았다. 종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했다. 너희들 빼앗아온 그 문어하고 낙지하고 소라하고 전부 갖고 다 내놔. 이유암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금산이가 악산이의 얼굴을 살폈다. 악산이가 평산의 눈치를 살피다가 이유암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비굴하게 웃으면서 손을 가로저었다. 손가락으로 제 너머를 가리켰다. 떠듬거리면서 말했다. 참봉 나으리한테 갖다가 바쳐야 하는구만요. 이유암은 악산이를 노려보았다. 힘이 없는 아내네들하고 막 그렇게 밀어붙이고 희롱을 하고 그래도 되는 것이여? 대관절 누구 힘을 믿고 그러는 것이여? 나한테 한번 얻어맞아 볼 테여. 이유암의 말에 평산이가 굼뜨게 두 손을 싹싹 비볐다. 평산이는 바보스럽게 울상을 지었다. 우리는 참봉 나으리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내야 하는 사람들 아니오.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죄도 없다는 투였다. 골짜기 길 어귀에 사람들 둘이 나타났다. 하나는 지역보였고 다른 하나는 이공빈이었다. 그 뒤로 천천히 홍순서가 따라왔다. 그들을 돌아본 악산이가 튀어 도망하려 했다. 이유암이 악산이의 멱살을 잡아 눕혔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금산이가 이유암의 가슴을 걷어 밀었다. 평산이는 저항을 하려 하지도 않고 달아나려 하지도 않았다. 이유암은 악산이의 가슴을 한 발로 디디고 선 채 덤벼드는 금산이의 두 손을 맞잡았다. 금산이는 힘이 장사였다. 그들 둘은 마치 황소가 뿔싸움을 하듯이 한동안 버티었다.
그러는 사이에 악산이가 빠져 도망을 치려고 했다. 이유암은 미륵같이 덩치가 큰 금산이를 옆으로 젖히는 채 하다가 반대쪽으로 되젖혀 밀었다. 금산이의 거구는 모로 넘어졌다.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유암은 도망치는 악산이와 장승처럼 미욱하게 서 있는 평산이를 잡아 끌었다. 이런 쥐새끼 같은 것들. 그가 주먹뺨 한 대씩을 올려 붙이는데 자드락길 아래쪽에 있는 홍순서가 말렸다. 어서라. 이유암은 악산이와 평산이를 붙잡은 채 홍순서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지역보와 이공빈이 홍순서를 앞장서서 달려왔다. 뒤따라오던 홍순서는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진 금산이를 일으켜 주었다. 금산이는 홍순서를 뿌리치고 도망을 쳤다. 홍순서가 그에게 손을 쳤다. 붙잡지도 않을 것이고 두들겨 패지도 않을 것이니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고 소리쳤지만 금산이는 모래밭으로 내려가서 넛바우 연안 쪽으로 주랭랑을 쳤다. 악산이는 이우암과 지역보와 이공빈을 향해 굽실거리며 두 손을 비벼댔다.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도 문어와 낙지가 담긴 망태와 구럭을 등 뒤로 감추었다. 평산이는 바보가 되어버린 듯 세 사람을 번갈아 보기만 했다. 안 맞아 죽으려면 아까 맹네들한테 뺏은 것들 다 내놔. 이우암이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러뜨리고 주먹 하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소리쳤다.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들겨 패주겠다는 으름장이었다. 악산이가 두 손을 비비며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거 안 가지고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정직이 어른한테 뼈다귀가 부러져 죽는 말이요. 평산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속으로 투덜거렸다.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려라. 이 빌어먹을. 나는 꼭 살고 싶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다. 악산이도 부지런히 쫑알댔다. 우리는 이 짓거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먼요. 살려주십시오. 이 더러운 목숨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이것이 사람 짓거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러는구먼요. 나으리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냥 보내주십시오. 앞으로는 맹세코 이 짓거리 안 할 테니까 오늘 한 번만 그냥 보내주십시오. 나으리. 이놈들아, 너희들 살자고 그래 힘없고 불쌍한 안악들이 찬물 속에 들어가서 잡은 것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빼앗아 가다니 그것이 말이나 되는 짓이냐. 이공빈이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 자식들이 다시는 이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납작납작하게 밟아줘야 쓰요. 지역보가 골짜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홍순서를 향해 말했다. 홍순서는 악산이와 평산이 앞으로 나아갔다. 뜻밖의 홍순서는 그들을 그냥 놓아주려고 했다. 너그럽게 그들을 향해 말했다. 앞장서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들의 행투를 안타까워하고 짠해하고 있었다. 이공빈은 그와 달리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갈 생각이라면 말고 가. 악산이가 둘러선 네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고 나서 몸을 일으켰다. 앞장서서 걸었다. 그 뒤를 이우암과 지역보가 바싹 따랐다. 만일 도망을 치기만 하면 쫓아가서 붙잡을 참이었다.
지역보와 이유암은 서로의 얼굴을 아직 한 번도 건너다 보지 않았다. 이유암은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 지역보를 향해 소리쳤다. 어냐,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나를 짓밟고 두들겨 팬 만큼 너한테 돌려줄 것이 있다. 별님이를 기어이 너한테서 빼앗고 말 것이다. 지역보는 지역보대로 속으로 이를 갈면서 소리쳤다. 한 번 두들겨 맞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한 번만 더 별님이 그년한테 손을 댔다가는 목에 칼이 박힐 줄 알아라. 지역보는 끙 하고 안간 힘을 썼다. 제 꼭대기에 올라와서 홍순서는 악산이와 평산이를 남쪽의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우암과 지역보와 이공분이 뒤를 따랐다. 전 만호의 증조 무덤이 있었다. 벌이 훤하게 넓었다. 번쩍거리는 쑥돌 비석과 상석과 향로석과 혼유석과 장군석과 장명등과 망주 따위로 무덤을 으리으리하게 꾸며놓았다. 홍순서는 상석 위에 악산이와 평산이를 앉히고 그 앞에 마주 섰다. 악산이와 평산이는 문어, 소라, 전복들이 담긴 구럭과 조개 담긴 망태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홍순서는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종들을 향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무덤 주위의 소나무들은 쪽빛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것이 뭐 그리 소중하냐? 홍순서는 종들이 안고 있는 구럭과 망태를 보면서 물었다. 평산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홍순서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그것들이 그렇게 소중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밥으로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홍순서는 종들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해조음이 솔숲 사이로 기어들어왔다. 주위가 고즈넉해졌다. 이윽고 홍순서가 말을 이었다.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이공빈이 그 말을 받았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고참봉인지 고수로인지 하는 그 미친 개벽다구 같은 놈이겠지요. 홍순서는 생각했다. 이 종놈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반드시 내덕도의 고참봉 한 사람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덕도 안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어디 이 종놈들 뿐인가. 만호도 그렇고 그 밑에 붙어 사는 장교들도 그렇고 그놈들한테서 엉겨있는 졸개들도 그런 것이다. 이 땅 안을 다스리는 임금이 그렇고 모든 구시라치들도 다 그럴 것이다. 너희들 바다 건너에도 사람 사는 동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거기에도 우리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무척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홍순서가 종들을 향해 물었다. 종들은 죽여주십사 하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이우암은 홍순서가 밉살스러웠다. 그가 잡아놓은 고기를 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놓아주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우암은 이놈들을 납작하게 두들겨 패주고 싶어졌다. 옆에 선 지역부한테 자기의 힘을 한번 과시하고 싶었다. 홍순서가 가엾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거기에서는 오래전부터 너희들 같은 종들을 하나씩 둘씩 다 속량해 주었단다. 속량이 뭔 줄 아냐?
종문서를 태우고 너희들 같은 종들을 풀어주는 것이란다. 그 소식을 아직도 못 들었느냐? 풀려난 종들은 이때껏 부리던 주인 밑을 떠나가서 독립을 해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산이와 평산이가 고개를 들었다. 홍순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껌뻑거렸다. 이공빈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섬구석 주변에는 양반이라는 것들만 아직도 목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너희 같은 종들을 두고 부리고만 있단 말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악산이는 약삭 빨랐다. 홍순서와 이공빈의 말의 뜻을 벌써 오래전에 알아들었다. 그와 비슷한 말을 고참봉의 서자인 고이철이 귀가 휑 뚫어지도록 말을 해주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아, 참봉 나으리 보고 면천을 해달라고 졸라대란 말이야? 면천해가지고 나가서 장가들어 살만 말이야? 면천을 시켜주지 않으면 도망을 가버려?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은 다 똑같아? 양반의 씨, 쌍놈의 씨, 종놈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악산이는 홍순서나 이공빈의 말을 못 알아들은 채 했다. 이태껏 그는 고이철이 몇 차례씩 씹어 일러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살아오고 있었다. 면천을 하여 상민이 된다는 것을 귀찮고 따분한 일일 듯 싶었다. 그는 종노릇에 길이 들어 있었다. 집이든지 돈이든지 나락이든지 볼이든지 옷이든지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 수자리 사는 대신 군포를 내고 어염쇠를 물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몸부리칠 필요도 없었다. 고참봉 밑에 있는 한 군포는 자연 면제가 되는데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고참봉의 곳간에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군포와 어염새 때문에 절절매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눌눌하게 부항이 나 있는 꼴들을 눈여겨보았다. 헌데 나는 고참봉 밑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하고 그는 안도하곤 했다. 고참봉 집을 벗어난다는 사실이 겁났다. 고참봉 밑에서 벗어나는 날부터 제대로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것 같았다. 고이철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설사 옳을지라도 그는 그 말을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악산이는 오히려 고이철을 속으로 비웃고 빈정거리고 욕했다.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제 놈은 왜 고참봉 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고참봉의 아들이면서 도련님이라는 말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자기의 아버지인 고참봉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인 고일평에게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서름을 당하면서 왜 그 좋다는 바다 저쪽에 대처로 나가지 살지 않는단 말인가. 야, 너희들 혹시라도 이철이 그 병신 같은 놈이 한 말에 솔깃하지 말아라. 종은 종으로 살아야 한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쫄쫄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꼴 봐라. 참봉 나으리가 혹시 면천을 해준다고 해도 나가 살지 않겠다고 손이 발되도록 빌어야 한다. 세상에서 양반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바닷가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설설 기는 것 봐라.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아냐? 다 참봉 나으리 덕분이다. 우리한테는
참복 나으리가 나라님이는 한 가지다. 악산이는 평산이와 금산이한테 이렇게 타일렀다. 금산이는 악산이의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여도 고지들었다. 그렇지만 평산이는 악산이의 말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옳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싶었다. 언젠가는 고이철의 말을 따라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여겼다. 다만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지 좋은 세상이 오기는 오는 모양이었다. 입 달린 사람들이 개벽 세상 타령을 그렇게 열심히 해쌓는 것이 그 증거인 듯 싶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설사를 하고 방귀를 자주 뀌는 사람은 똥을 싸기 쉬운 법이었다. 난리라는 것도 난다 했으면 나고 마는 법 아니겠는가. 머지않아서 참말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너희들같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도 하늘님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다. 지역보가 종들 셋을 둘러보면서 아른 채 했다. 이유함은 속으로 지역보를 비웃었다. 쥐뿔 같은 놈, 쟤가 뭘 안다고. 악산이는 이들의 말을 끝까지 못 알아들은 채 했다가는 쉽게 풀려날 수 없을 듯 싶었다.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어야 할 것 같았다. 고이철이 집 뒤란으로 끌고 가서 타이르곤 할 때에도 그는 그랬었다. 양반이나 상민한테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허리를 굽신거려 주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당장 그 자리만 모면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의 일은 또 그 다음에 닥치는 대로 알맞게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종들한테는 내일이 없는 것이다. 오늘이 있을 뿐이다. 내일 어느 놈의 발 아래 밟혀 죽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종한테는 종의 삶이 있을 뿐이다. 종이 상사람들이나 양반들의 삶을 흉내냈다가는 그날로 다리뼈나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통이 터져 죽고 마는 것이다. 어려서 그는 상사람들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를 내곤 했었다. 그것이 쉽지를 않았다. 바다 밖으로 멀리 도망을 가려고 꿈꾸었다. 어느 날 혼자서 도망을 갔다. 멀리 가지 못했다. 나룻머리에서 붙잡혀 돌아왔다. 지금 대문간 지키는 털보 늙은이가 뒤쫓아왔던 것이다. 그는 성문 다리뼈와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두들겨 맞았다. 청지기 장기수는 그의 두 발등을 조개 넣은 문전처럼 얄따래지도록 짓이겨 밟았다. 광에 가두고 사흘 동안을 굶겼다. 손과 발이 묶인 채였다. 고이철이 광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에게 밥 한 덩이를 넣어주려고 하다가 들켰다. 고이철은 고 참봉한테 끌려가서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회초리를 맞았다. 11살 되던 해였다. 악산이는 상사람의 아이들처럼 서당에 다니면서 글을 배우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날이 어두워지면 서낭골 서당으로 갔다. 그 산골에서는 귀신들이 울었다. 어후, 어후. 그것은 호랑집바퀴라는 새의 울음소리였지만 그는 귀신의 울음소리라고 알고 있었다.
머리끝이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향해 치올라가곤 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그 골짜기를 달려 올라갔다. 서당에 이른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대돌 앞에 꿇어 앉았다. 안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선생의 말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걸 안 고이철이 그에게 헌 천자문책 한 권을 주었다. 뗄나무를 하러 다니면서도 읽고 꼴을 베러 다니면서도 읽었다. 평산이가 그것을 장기수에게 고자질하였다. 장기수는 그것을 고참봉에게 말했고 고참봉은 털보를 시켜 그에게 매질을 하게 하였다. 그를 광 속에 가두었다. 사흘 동안이나 굶겼다. 악산이는 굶주리면서 눈을 감고 그동안 익힌 천자문을 암송했다.